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6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이번 한 주 금요일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야겠습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원주를 포함한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은 23.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3 한일 수입품 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칭다오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은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 중에 우리 전통주 기업에 대해서 중국 시장 진출의 경쟁력 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에너지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는 8월 1일 원주 동화마을 7월 1일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야생화를 컨셉으로 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진행되는 야생화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 소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 1호 규제 자유특구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증 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지털 헬스 규제 특구가 국가 전략산업이자 춘천 바이오 산업,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 컨텐츠라는 점, 또 4년간 국내 규제 특구 중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구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춘천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는 오는 8월 8일 특구 기간이 끝나며 이에 도는 최근 정부에 특구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28일까지 도 전역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기상청의 폭염 영향 예보에 따르면 오늘까지 폭염특보 발표 지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그 외 지역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 강원 남부 산지 1월은 경고 단계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도 주의와 관심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 살 줄어들게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나이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연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 술, 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23 한일 수입품 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칭다오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어제는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박람회에 직접 참여한 기업 중 우리 전통주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전통주 협동조합 모월의 김원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김원호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5월 대표 김원호입니다. 네, 중국 칭다오시는 잘 다녀오셨고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원주 지역의 전통주 모월이 이제 출시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월 소주 어떤 소주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희는 직접 농사지은 쌀로 술을 빚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14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는 저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그 유명한 원소주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현재도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세간의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원주시 전통주의 매출이나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젠 수출까지 되나 보죠?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소주가 저희가 협업하면서 강원도 원주의 전통주가 되었고요. 사실 뭐 원소주 이야기할 건 아닌데 스타 마케팅으로 굉장한 결과물을 냈죠.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사실 저희는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는 작년 기준으로 약 4억 정도의 매출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지금 원소주 같은 경우는 미국, 태국, 홍콩, 캐나다, 네덜란드 이미 세계로 진출을 시작했고요. 저희 모월도 상반기에 뉴질랜드로 수출을 했고 호주, 프랑스, 미국, 중국 등을 진출하고자 협의하는 곳도 있고 지금 타진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뭐 한두 곳도 아니고 해외, 전 세계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원주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로 이번 또 2023 한일 수입 상품 박람회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중국 칭다오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이 코로나 시절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예상 밖에 뭐 3년 이상 폐쇄가 되었었는데 중국이라는 곳이 그 사이에 굉장히 한국 중국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고 중국을 입국하면서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중국 칭다오 정부가 처음으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게 보일 정도의 무역 박람회였습니다. 칭다오는 중국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인 회가 많이 크게 성장하고 발달되어 있고 현재 한인 타운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인 회와 그리고 중국 칭다오 정부가 칭다오가 한인들 덕분에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국 칭다오 정부는 한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다릅니다. 근데 살짝 아쉬웠던 점이 이게 코로나 전에는 칭다오 한일 무역박람회였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간판이 칭다오 일한 무역박람회로 돼 있어서 네. 상당히 좀 기분이 묘했는데요. 아무튼 그들이 처음으로 문을 열면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함께하지 않겠냐는 초청장을 보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신화통신을 보니까 일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일로 예, 좀 맞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규모가 상당히 좀 컸다고 들었습니다. 10여 개국 한국 기업의 제품만 250개 이상이 전시됐다고 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제 신화통신에서는 10여 개 회사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K 브랜드라고 해서 중소 기업 브랜드가 나간 거고요. 네. 저희 원주에서만 11개 업체고 제품은 각각 회사의 각 대표 제품들로 구성이 돼서 약 한 30개 종 이상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 자체는 처음 여는 거였고 이렇게 중국인 현지인들도 좀 들떴다 해야 되나? 저희도 중국에 그렇게 진출하게 돼서 참가 업체들 상당히 좀 들떴고 그런 이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럼 원주에 소주 외에 또 어떤 제품이 함께 출시됐습니까? 예를 들어 원주의 토속장, 네. 고추장, 된장도 했고요. 토토미 누룽지도 나갔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간식거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네. 간식거리들도 나갔고 또 그리고 어떤 업체는 홍삼 그리고 흑삼을 다루는 그 회사도 나갔고요. 예. 의료기 업체도 또 같이 나가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예. 그렇다면 칭다오시에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면 소비자 반응이나 성과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또 어떤 제품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요? 원주라는 브랜드를 한일 수출
박람회 중에 각 지역명을 쓴 곳이 저희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원주라는 대한민국의 원주라는 곳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장 궁금해했고요. 와서 보고 그리고 현재의 그 수출 계약을 저희가 11만 불 가량 저희가 통합 원주 농식품 수출 협회의 통합으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큰 성과 있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행사가 열린 곳이 또 바로 중국에 있는 칭다오라고 하셨는데 칭다오 하면 또 술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면서요. 이 중국의 전통주 시장은 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시다시피 뭐 백주, 빼가리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고량주 뭐 이렇게 중국 술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높은 도수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칭다오 같은 경우는 맥주의 도시입니다. 네. 예, 맥주의 도시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높은 도수의 고도수의 술만 먹는 곳이 아니구나. 특히 칭다오는 이 맥주 사랑이 아주 굉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맥주와 고량주 시장 정도로 이렇게 크게 양분되고 있는데 요즘 뭐 어딜 가나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가 중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MZ 세대 위주로 다양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전통주 모월 소주도 굉장히 좀 도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예. 모월 소주가 그렇다면 중국의 술과 어떻게 좀 경쟁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역 전통주가 가진 중국 진출 가능성 또 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100원에 제조해서 1,000원으로 포장을 하면 10,000원에 팔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은 사실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기성세대시고요. 그만큼 외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에 제조한 것을 10,000원에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1,000원에 제조해서 500원 포장하면 2,000원 정도에 팔아야 마이판 1이고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예, MZ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그들이 이제 합리적이고 무조건 외향에만 치중하는 그런 쪽에 어떤 소비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모월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 1,300개 정도 되는 전통주 업체 중에 대통령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을 때 참 자랑이지만 예, 블라인딩 테스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1등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술의 맛이나 품질 등은 자부할 수 자부할 수 있다라는 있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래서 네. 그 맛이나 품질 등을 내세워서 공략하면 중국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똑똑한 MZ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라는 말씀일 것 같은데 수출하기가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활로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박람회 기간 중에 칭다오에 있는 AT 창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곳의 담당자분, 대표분도 만나 뵙고 했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국내에 어떤 SNS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출발을 하면 한 달씩 40일씩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루만 이틀 만에 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업체가 국내에 창고를 두고 이미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H 창고를 찾아간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강원 농식품, 원주 농식품을 그 창고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는 그 거대 업체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몰인 티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중국 현지에서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채 안 됐는데요. 네. 이미 중국으로 나갈 채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정말 중국 큰 시장에 절호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큰 성과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협동조합몰의 김원호 대표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인혜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어떤 제도인지 먼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참여율이 낮아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포인트 적립을 3배 늘렸습니다. 전국 평균 참여율이 12%인데 원주시 참여율은 7%대로 아직 참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줄이는 양에 따라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관련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원주시에서 약 1,600여 세대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동참했고요. 총 4,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년보다 1,5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1포인트당 1원을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올해부터는 3원으로 3배 확대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한다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유지한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에서는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참여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 절약과 또 포인트 지급 일석이조의 제도인데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집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거나 또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현재 월 평균 사용량을 비교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감축률은 5% 이상부터 10% 미만, 또 10% 이상부터 15% 미만, 그리고 15%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포인트가 부여되는데요. 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하거나 읍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코드 뽑기, 물 아껴 쓰기, 빈방 불 끄기와 같은 사소한 행동을 실천해서 포인트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현금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지난해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봤는데요. 저도 이 탄소 포인트제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입 신청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 저도 모르게 이 포인트가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돼서 전 시민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8,000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에너지를 좀 덜 쓴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물도 좀 아끼고 있고요. 전기도 예를 들어서 3개 켜던 거를 2개로 켜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줄였는데 네,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이용하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텀블러 이용하기, 또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 사용과 같은 생활 수칙을 실천하면 되는데요. 이런 행동을 앱을 통해 인증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실천을 통해 환경도 보호하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에 많은 관심 이어지기 바랍니다. 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7월 1일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야생화를 컨셉으로 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은 지난 10월 개장한 원주 최초의 공립수목원으로 국내 9번째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의 이태우 팀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이태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우 팀장입니다. 이번 7월 1일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야생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어떻게 마련된 네, 행사입니까? 저희 강원 야생화꽃이 피었습니다는 강원도 청정 자연 환경을 이용한 사업으로요. 각 시군의 야생화를 사실 홍보하는 게 주 프로그램인데요. 그 부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번에 원주에서 작년에 개장한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 있는 꽃들이 참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행사도 네. 참여하고 또 수목원에서 야생화도 감상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또 꽃 칵테일 강습, 야생화 허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또 뭐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네. 그중 요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야생화 꽃을 이용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네. 좋겠다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의 메인이 꼭 칵테일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칵테일이라는 게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그 맛과 모양이 정해지는 음료인데요. 꽃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꽃 칵테일은 비알코올 음료로 만들어지는데 한국음료 강사협의회 전재구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더불어 이미 이미 사전 참가자가 300명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야생화 또 애호가 분들이라고 하던데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야생화 사업을 하면은 이제 탐방 트레킹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중장년층이 많으십니다. 근데 요번 꽃 칵테일은 중장년층도 있기는 하지만 가족 단위 참여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번 가족 단위 참가객들이 오셔가지고 칵테일이 사전에 조기 마감이 됐고요. 좀 이제 트레킹 부분에서는 또 중장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칵테일 네, 외에 다른 것도 참가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그거 이제 부대 행사로 저희가 이제 야생화를 이용해서 화분 만들기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트레킹이나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좀 인화를 해주는 현장에서 즉석 사진 인화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원주시 문인협회에서 시화전도 네.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저희가 퓨전 국악이라든지 아니 버스킹 공연 한 4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수목원에서 버스킹 공연까지요? 네.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운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하시는지요? 당일날 하루 개최되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고, 그리고 참가비를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을 받고 있는데 지역 상품권 또 5,000원 환급을 해드리고 또 맛있는 도시락도 시간에 맞춰서 또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점심시간 전에 가면 도시락도 네, 그렇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다고요? 사전 참가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지. 그럼 언제까지 예약해야 되죠? 내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아직 2, 3일 시간이 있나요? 네. 내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초대의 말씀 참가를 못하신 분들은 네. 또 현장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부대 체험 행사를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관광재단 관광 콘텐츠팀의 이태우 팀장이었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